안녕하세요. 하우론입니다. 오늘은 연체 기록이 있었지만 햇살론 재대출로 다시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건데요. 기존 햇살론을 이용 중이었지만 상환 후 다시 받을 수 있었다는 내용을 알려드리며 모두의 상황이 같을 수가 없기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우론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서 알려드리고 있으니 내용들을 보면서 각자의 현재 상황에 대입해 볼 것을 권해드리며 결론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는 과거 연체 기록이 있었지만 햇살론을 다시 받을 수 있었음을 참고하시어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고객님과 카톡 대화를 나눈 내용인데요. 고객님은 네이버 톡톡,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그리고 전화까지 총 3가지의 방향으로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글로 전달하는 것과 음성으로 전달하는 것의 전달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해당 고객님은 유튜브와 블로그를 보고 문의를 주셨음을 알려드리며 초기 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먼저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병원 간호사로 근무하시면서 연소득은 3,500만원 기준으로 총 기대출은 2,970만원 정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실 장학재단 이 학자금 대출 말고는 거의 모든 대출들이 저금리 대출은 아니고 또 은행 대출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고객님께서는 장학재단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부분 대환 진행을 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객님의 추가적인 내용을 보면은 과거 단기 연체 기록이 20년 5월, 6월, 10월로 최근 연체 기록이 있으신 상황이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제 저희의 답변을 본다면은 이 내용은 이런 사진 부분들은 블로그를 통해서 보시는 게 보다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고객님의 경우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매우 안정적인 상황으로 대환 진행 시, 그러니까 통대환 진행 시 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연체 기록으로 인해 은행권에서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무리하게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만약 당장에 추가 자금이 필요한 내용이라면 현재 햇살론 잔액이 그렇게 많지 않죠. 소액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햇살론 재대출을 통해 여유 자금을 활용하고 차후에 연체 기록이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통대환을 진행하는 편이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결론적으로 초기 상담은 현재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으로 채무 건수가 많다 보니 통대환이나 부분 대환을 통해 채무의 건수를 줄이면서 여유자금을 활용하고 싶다. 그렇지만 최근 연체 기록으로 인해 대환 진행은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기존 햇살론 잔액이 소액이었기에 햇살론 재대출 진행을 권해드렸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연체 기록이 있기는 했지만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안정적인 상황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무리하게 진행을 하더라도 은행 한 곳 정도에서는 한도가 나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보면서 나이스 지킴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았는데요. 현재 기준으로는 611점의 7등급이었습니다. 그렇지만 10월달, 6월달, 5월달 이렇게 8등급이 섞여 있는 걸 보면서 상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등급 변화가 크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었고요. 결론적으로 연체 기록이 아무래도 신경 쓰였던 거죠. 2020년 기준만 3건을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 달가량씩 연체가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연체 발생일이 연체가 시작된 날짜라고 보시면 되고 연체 해제일은 연체 금액을 납부한 날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달가량의 연체가 있었다고 한다면 아무리 대출 금액을 상환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대출 기록이 삭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상향 정도는 크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은 통대한 진행을 하는 건 불가하다고 판단되었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햇살론 재대출 진행 방향으로 상담을 이어가게 되었는데요. 고객님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있죠. 아직 기존 햇살론을 납부하지 않았는데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현 조건으로 상환 후 가능 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고객님은 햇살론 재대출 조건으로 1200만 원의 한도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에는 이제 기존 사용 중인 생계자금을 상환해야겠죠. 그렇지만 상환 전에 먼저 고객님의 재직 자료와 소득 자료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먼저 확인을 할 겁니다. 알려주신 내용에 대해 이상이 없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내용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 후 진행에 들어가는데, 고객님의 경우 따로 보완할 내용 없이 바로 진행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하여 11월 9일날 상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존 햇살론 상환 잔액은 225만 7,170원, 추가적으로 지급금액 17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고객님께서 현재 사용 중인 채무의 이자 납입과 카드 대금 사용 목적이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아무래도 추가 자금이 필요해서 이렇게 대출을 알아보시는데, 당장 뭐 하루 이틀 내로 추가 자금이 필요하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 지급도 검토 후에 지급을 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11월 9일 월요일 가능 여부 확인과 함께 당일 바로 상환 처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 그로부터 이틀 후죠. 11월 11일 계약서 작성과 함께 당일 햇살론 1200만 원이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이 부분이 고객님들께 그래도 가장 유익한 내용일 거라고 보이는데요. 상환 금액은 총 225만 7,170원이었죠. 여기에서 이제 햇살론 재대출 금액은 1,200만 원. 그런데 여기 햇살론의 경우에는 대출 금액의 90%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을 해줍니다. 그로 인해서 보증료라는 게 발생이 되는데, 약정을 5년 약정 시 54만 원가량의 보증료가 발생이 됩니다. 이게 1,080만 원에 대한 보증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수령액은 대출 금액에서 보증료를 차감한 1,145만 원가량이 실수령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상환했던 금액을 제하면 920만 원가량이 고객님께서 여유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고객님 같은 경우는 여유자금이 그래도 많이 발생된 내용이지만, 여유자금이 뭐 200만 원 정도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유자금이 적다 할 때는 이 보증료를 분납도 가능해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표가 만들어진 게 없기 때문에 상담 과정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우선 햇살론은 추가 대출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존에 사용 중인 햇살론을 상환 후 재대출 조건으로만 추가 자금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저희가 진행하는 방향은 현재 고객님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며, 상환 후 가능 금액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본다. 그리고 고객님께서 활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드리고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렇게 해서 과거 연체 기록이 있으신 고객님은 햇살론 재대출을 통해 약 920만 원가량의 여유자금을 활용할 수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